할아버지 제발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폭설이 쏟아지는 밤, 쌍둥이가 차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잡히면 벌 받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쌍둥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고 도로 위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장인범 회장은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기사에게 맡겼을 텐데 오늘만큼은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회사 일로 늦어진 저녁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눈길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톡톡 두드려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자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속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걸까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눈송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순간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 이 폭설 속에 아이들이라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 중 한 명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창문 너머로도 그 절박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차에 태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편 골목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남자 셋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망치면 너희 끝이야. 위협적인 목소리가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뒷좌석 문잠금을 풀었습니다. 빨리 타. 아이들은 급히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남자들이 차 옆까지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신호등은 아직 빨간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는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듯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차 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눈길을 헤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회장은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웅크린 채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회장은 히터를 더 높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히터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떨림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앞을 응시하며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저렇게 도망치고 있었을까? 저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저 차를 몰았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신호등을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회장은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웅크린 채였습니다.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만이 유일한 의지처인 것처럼. 회장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기도 전에 앞에 다시 신호등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폭설만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그렇게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회장의 집을 향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회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의 선택이 옳았을까?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길 위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회장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떨림도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은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뒷좌석에 2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들. 회장은 큰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 왔다. 내리자.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큰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따뜻한 집. 아이들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쌓인 땅을 밟았습니다. 회장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아이들은 회장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눈은 이제 차단되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처음 보는 집, 처음 만난 사람.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아이들을 쉬게 해줘야 했습니다. 회장은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도우미. 집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만났네. 일단 씻기고 따뜻한 걸 먹이게. 도우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한 사람답게 회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도우미를 따라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젖은 외투, 찢어진 신발, 그리고 떨리던 그 작은 몸. 회장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일까요? 회장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을 보니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 기억은 이제 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씻겼습니다. 김도우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서재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말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우미는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 몸에 멍이 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에? 팔이랑 등에요. 그리고 손목에도 눌린 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요.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이요. 그럼 너는? 회장이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주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예주. 좋은 이름이구나.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질문에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저희는 할로알로 교회에 있었어요.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로알로 교회. 회장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도망쳤어요.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예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벌 받고 벌 서면 밥도 안 줘요. 아이들의 말을 들은 도우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도망친 거니?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밤에 문이 열려 있길래요. 예주 손잡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쫓아왔구나. 네. 저희를 찾으러 나왔어요. 잡히면 큰일 난다고요. 예린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대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회장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여긴 안전해. 회장의 말에 예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회장의 대답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우미가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마시렴. 몸 좀 녹이고. 아이들은 우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린이는 우유를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입에 대더니 살짝 후하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씩 마셨습니다. 예주도 똑같이 했습니다. 도우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마시니? 뜨겁지도 않은데.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마시면 벌 받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도우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도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우유를 다 마신 후에도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해도 바닥에만 앉으려 했습니다. 왜 소파에 안 앉니?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예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앉으면 혼나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편하게 앉아도 돼. 도우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지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뎠을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어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도우미가 아이들을 손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는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렴. 무서우면 언제든 부르고.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우미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 뭔가 이상해요. 나도 안다.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네. 일단 내일 알아봐야겠어.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 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진은 5년 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잃고 난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서. 그런데 오늘 밤 갑자기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이제 그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고 있던 그 작은 몸, 불안해하던 그 눈빛, 그리고 바닥에만 앉으려 했던 그 모습.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편 손님방에서는 예린이와 예주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주야, 괜찮아? 응. 언니, 여기 따뜻해. 그래. 우리 오늘은 푹 자자. 언니,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예주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예린이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어른들이 또 찾으러 올까봐 무서워. 괜찮아. 우리 조용히 있으면 돼. 예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기도 무서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다시 그곳으로 끌려갈까봐. 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씩씩한 척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아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 밖에서는 누군가가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안에 앉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장인범 회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움직이지. 일단 오늘은 지켜만 봐.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잠들었고 회장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면서도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도 아이들도 그리고 이 집을 지켜보는 누군가도 모두가 준비해야 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도우미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어요? 응, 그런대로.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피곤했나 봐요.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예린이와 예주가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오렴. 아침 먹어야지.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식탁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으려고 했습니다. 도우미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얘들아, 왜 바닥에 앉으려고 하니? 여기 의자에 앉아.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앉아야 해요. 왜? 교회에서는 어른들만 의자에 앉아요. 저희는 바닥이에요. 예주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도우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도 의자에 앉아도 돼. 괜찮아.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앉지 못했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도우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밥상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자, 많이 먹어.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니?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먹기 전에 해야 해요. 예주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과 도우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예린이가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밥 먹기 전에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안 하면 벌 받아요. 도우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도 돼. 편하게 먹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린이는 국그릇을 입에 대더니 살짝 후하고 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은 국인데도. 그리고 조금씩 떠서 먹었습니다. 예주도 똑같이 했습니다.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먹니? 뜨겁지도 않은데.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먹으면 벌 받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예주는 반찬을 먹기 전에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도우미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예주야, 왜 그러니? 예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게 있는지 봐야 해요. 안 그러면 혼나요. 도우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회장과 도우미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 잘못하는 건 아닌지, 혹시 혼날 일을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도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일어나니?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허락받아야 해요.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도 돼. 방에 가서 쉬어도 되고. 아이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도우미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 정말 이상해요. 나도 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건 완전히 길들여진 거잖아요. 도우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 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5살쯤 된 하진이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하진도 어릴 때 밥 먹기 전에 뭔가를 했었습니다. 국을 먹기 전에 살짝 불었었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그리고 반찬을 먹기 전에 손으로 만져봤었습니다. 회장은 그때 그냥 아이의 버릇이려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진도 어디선가 그렇게 배웠던 게 아닐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진은 어릴 때 잠깐 어린이집에 다녔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도우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도 어릴 때 저런 행동하셨다면서요? 도우미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진의 어린 시절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기억이 나네. 잊고 있었던 것들이. 혹시 같은 곳일까요?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하진이 다녔던 곳은 그냥 평범한 어린이집이었다고.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서재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CCTV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은이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실 차장이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도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그게 어제 CCTV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내가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는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김도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제가 먼저 확인하려고요. 그래. 나중에 보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김도은은 노트북을 챙겨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도은은 원래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김도은은 차에 타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장면, 밥 먹는 장면,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영상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알겠습니다. 김도은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진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약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속 두자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또 누군가가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장도 아이들도 그리고 이 집을 노리는 사람들도 모두가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으려는 버릇은 여전했고 밥 먹기 전에는 꼭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계속 여기 둬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회장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이가 바닥에 앉아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사다 준 블록이었습니다. 예린이는 블록을 하나씩 쌓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콧노래였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멜로디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예린이는 블록을 쌓으며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반복됐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선도 멈췄습니다.
그 노래, 그 리듬. 회장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멜로디, 그 리듬. 분명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아들 하진이 어릴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5살 때쯤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멜로디였지만 하진은 그걸 자주 불렀습니다.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잠들기 전에도. 회장은 그때 그 노래가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크면서 그 노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린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멜로디로, 똑같은 리듬으로.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이는 여전히 블록을 쌓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아. 회장이 부르자 예린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방금 부르던 노래, 어디서 배웠니?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다고. 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부르게 돼요. 예린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회장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계속 놀아.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우미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의 노래를 들었지만 그냥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먹는 약이었습니다. 긴장할 때, 불안할 때 먹는 약. 회장은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쓴 일기장. 회장은 한참 만에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글씨.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음표 같은 것들. 아이가 그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멜로디를 표시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린이가 부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 무엇이 확실하다는 걸까요? 회장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하진과 이 아이들이. 그 느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우미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이 잠들고 난 후 집 밖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김도은이었습니다. 김도은은 집 주위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도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방 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김도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김도은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약병 사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 몰래 찍은 사진. 김도은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약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도은은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약 복용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곧 움직일 거야. 김도은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예린이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린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회장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하진의 노래를 알고 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 회장은 다시 눕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알아봐야겠어. 무엇을 알아본다는 걸까요? 회장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자려고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아이들도 그리고 이 집을 노리는 사람들도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알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회장, 미성년 아동 감금 정황.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장인범 회장이 신원불명의 미성년 아동 2명을 자택에 데려와 감금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이들은 며칠째 외부와 단절된 채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회장은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기사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사 보셨죠? 김도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김도은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뭘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두시면 큰일 나요. 자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이들을 돌려보내셔야죠. 빨리요. 김도은의 말투는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김도은을 노려봤습니다. 자니가 신고한 건가? 김도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대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과 무슨 관계십니까? 왜 아이들을 집에 가두고 계십니까?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도은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선 증거 없인 아무도 안 믿어요. 회장님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셨어도 말이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도우미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왔대요. 도우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범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색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영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린이와 예주였습니다. 밖에 소란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을 보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릴 데려가면 또 벌받아요. 예린이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은 아파요.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도우미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때 김도은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금 방 안에 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도은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우리랑 같이 가자.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아이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싫어요. 우리 여기 있을래요. 예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규정이 그랬습니다. 경찰은 부드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도우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타자 예린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가족이 맞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선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김도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선 증거 없인 아무도 안 믿어요. 회장님. 회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도은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김도은은 태연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슬리퍼를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슬리퍼.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슬리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장. 오랫동안 회장을 도와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회장은 며칠 전 몰래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회장의 것을 비교한 검사. 회장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결과를 읽었습니다. 친손녀 관계 확률 99.998%.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해야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봐. 할로할로 교회, 김도은, 그리고 배우에 누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진짜 손녀들을.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로할로 교회에 대한 자료, 김도은의 통장 내역,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의 명단. 회장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회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린이와 예주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 그 교회에서 벌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회장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블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쌓던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블록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의 슬리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슬리퍼. 회장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네.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십니다. 도우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없는 하루.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할로할로 교회에 대한 조사 자료, 아동학대 증거, 재산 횡령 기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왜 법은 이렇게 무력한 건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도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장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소식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교회 시설에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식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검사 기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손녀 관계 확률 99.998%. 회장은 손으로 종이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군. 네,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당해야지. 김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교회의 불법 행위, 아이 학대, 모든 것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눈빛.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움직이겠네. 알겠습니다. 뭐든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하진아, 내 딸들이야. 이번에는 꼭 데려올게.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약을 삼켰습니다. 내일을 위해 몸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린이가 웃는 얼굴, 예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곧 갈게.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까?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이들을 꼭 되찾겠다는 것.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회장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서재에서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할로알로 교회의 법인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 내역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군. 네, 교회 명의로 된 건물이 서너 개인데 실제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인가? 박찬묵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더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자세히 서류를 봤습니다. 기부금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들어온 돈은 많은데 쓴 내역이 불분명했습니다. 이건 횡령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더 조사해보니 아동 학대 영상도 있더군요. 김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앞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아이들을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 중에 예린이와 예주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구했나? 교회 내부 사람이 제보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고발할 수 있겠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출생 기록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린이와 예주의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더군요. 그럼 진짜 부모는? 하진 씨가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 소유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정식 고발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게. 오늘 당장.
회장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러 번호를 눌렀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기자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나장인범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됐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내일 보내주겠네. 직접 보면 놀랄 걸세.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장인범입니다. 며칠 전에 신고했던 사람이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할로알로 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요. 진정서요? 어떤 내용인지. 아동 학대, 서류 위조, 재산 횡령.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형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조사가 들어가야겠군요. 그렇게 해주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받습니다. 법적 통보도 보내게. 교회 측에. 알겠습니다. 박찬목 장로에게 직접 보내겠습니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을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찬목 장로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아이들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법률사무소에서 뭔가 왔습니다. 박찬묵은 전화를 끊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통보서였습니다. 박찬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범이 감히. 박찬묵은 서류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편 김도은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장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도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은은 놀랐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차장,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김도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안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둘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도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도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김도은의 통장.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돈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설명해 보시오. 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김도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차장님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정보를 교회 측에 넘긴 것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겁니다. 회장님 제발. 김도은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시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은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은 씨죠? 조사받으러 같이 가시죠. 김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우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하지만 회장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고맙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데려오겠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외투를 꺼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빈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할로알로 교회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관 사람들도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회장의 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찰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관 차량도 함께였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경찰차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경찰 2명이 회장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시죠.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회 앞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을 깨워 노래를 시키다니. 경찰이 앞장서서 교회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은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쪽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찬양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경찰이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줄을 지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예린이와 예주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2 아이는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래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예주가 회장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예주가 소리쳤습니다. 예린이도 회장을 봤습니다. 진짜 오셨어요? 예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린이와 예주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장은 2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예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왔어. 회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안 가도 돼요? 응, 이제 안 가.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찬묵 장로였습니다.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찬묵을 막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건 불법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교회 소속이에요. 박찬묵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찬묵 씨, 아동 학대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찬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누명입니다.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죠. 경찰은 박찬묵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찬묵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춥지? 괜찮아요.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차는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예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 가도 돼요?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간다. 약속한다.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진작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을 향해. 따뜻한 집을 향해.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회장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함께 살아가는 시작.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우미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 도우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예린이와 예주도 도우미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도우미는 아이들을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씻고 밥 먹어야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머물던 그 집.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도우미가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거울을 봤습니다. 깨끗해진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예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예뻐졌어. 그러게. 기분 좋다. 예린이도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배고프지? 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후하고 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셨습니다. 도우미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편해진 것 같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머물던 그 방. 하지만 이번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들도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와, 예쁘다. 예주가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예린이도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위해 준비해 줬나 봐. 그럼 고마워해야겠다. 두 아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린이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웅크리고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주도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의 도움 없이도 잘 먹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직접 쌌습니다.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아이들의 학교 등록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부터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고맙네. 수고했어.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부터 학교 간다. 학교요? 예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학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너희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가야지. 예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학교 간대. 응, 좋겠다. 예린이도 웃었습니다. 도우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조용했는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집 같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예린이가 예주에게 말했습니다. 예주야, 우리 이제 벌 안 받아도 돼. 응, 할아버지가 지켜주잖아. 그래. 이제 무섭지 않아.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벽에는 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아, 내 딸들이야. 잘 키울게.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로할로 교회 폐쇄 결정. 화면에 큰 글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동 학대 및 재산 횡령 혐의를 받던 할로할로 교회가 오늘 정식으로 폐쇄됐습니다. 박찬목 장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으며 회장은 뉴스를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던 그곳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등록 완료됐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린이와 예주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회장이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됐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참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수고했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예린아, 예주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너희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거야. 진짜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예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회장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셋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우미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작. 회장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뭐 그려? 할아버지랑 우리. 예린이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할아버지와 작은 아이 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주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할아버지 드리자. 응, 그럴래. 예린이는 그림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예린이가 들어가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회장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예쁘구나. 할아버지 방에 걸어두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회장은 그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착하네. 예린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회장은 그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하진의 사진 옆에 이제 가족 사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밝혔습니다. 예린이와 예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침이에요. 예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아이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학교 가면 배고플 텐데.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예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그래. 우리 예주 잘할 수 있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예린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가 있어요.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할아버지 이야기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준 거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발표 되겠구나. 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도 따라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린이와 예주가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회장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 네, 알겠어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도우미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우미도 웃었습니다. 하진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린이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회장은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하진아, 내 딸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교회 측 전원 기소됐습니다. 박찬묵은 징역 10년 구형이고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생했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 네, 이제 평화롭게 사시면 됩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예린이와 예주가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학교 어땠니? 재밌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예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발표도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린이도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손 씻고 저녁 먹자. 아이들은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우미가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 넷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에 퍼졌습니다. 예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소풍 가요. 소풍? 어디로? 공원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그래, 재밌겠구나. 도시락 싸줄게. 와, 고마워요. 예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시락 만들어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회장은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예린이가 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회장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진이 만들었던 그 노래.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 참 좋구나. 할아버지도 좋아하세요? 응, 아주 좋아해. 예린이는 웃으며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예주도 따라 불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잘 자요. 그래, 너희도 잘 자렴.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하진의 사진, 그리고 예린이가 그린 가족 그림.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회장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도 아이들도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래오래.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